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 콜레스테롤 지방은 치명적인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 세포막의 주성분이고, 지방을 소화시키는 담즙산 콜레스테롤 즉 각종 질병을 막아주고 혈압과 혈당 수치 등의 균형을 이루어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에스트로겐 및 테스토스테론 등의 성호르몬을 생성해주는 주요 물질이다. 특히 남성의 정액을 만드는 주요 물질이다. 그리고 비타민 A, E, K 등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할 수 있게 해주고, 비타민 D를 합성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는 등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다. 이러한 콜레스테롤은 간과 소장에서 주로 합성되며 음식을 통해서도 일부 흡수한다. 음식을 통해 흡수하는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체내에서의 합성은 줄어들고, 반대로 적으면 체내에서 많이 합성해낸다. 인체는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기 때문에 약물로 된 억제제는 오히려 간 기능만 파괴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쉽게 부서지고 혈관벽에 상처에 쌓여 혈전을 형성하지만,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쌓인 혈전을 제거해준다. 따라서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을수록 좋다. 그러나 주류 의사들은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 위해 니아신이라고 하는 비타민 B를 권장하지만, 별도로 추출해낸 성분은 약이기 때문에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비타민 B가 필요하다면 자연의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현대의학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동맥경화증이나 심장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러나 전통의학에서는 콜레스테롤을 문제 삼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의 활성산소량이 증가하여 세포의 상하가 진행된다. 그래서 몸은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 고에너지이며 항산화력이 높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피하 지방 조직이나 간장에서 끄집어내어 이것을 혈중으로 흘려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때 혈액 검사를 하면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지만, 이러한 상태는 정상이다. 이럴 때에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지방이나 고단백질의 섭취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한다고 한다. 주류 의사들은 가장 건강한 수치라며 220을 제시하지만, 많은 연구에 의하면 240에서 260인 사람의 사망 위험률이 가장 낮고,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을수록 사망률은 높아진다고 한다. 콜레스테롤 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효소가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협심증, 고혈압, 심근경색 등 심장 질환이 유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두뇌와 장의 뉴런은 콜레스테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좋은 콜레스테롤, 천연의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약화되고 소화가 억제되면서 세로토닌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천연의 콜레스테롤은 계란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육식을 하는 마사이족은 병원 없이도 건강하다. 마사이족은 사냥으로 식량을 해결하는 육식 부족으로 대부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동맥경화증 비율도 높지만, 그들에게는 심장 질환이나 암, 신장병, 뇌졸중, 당뇨병 등이 거의 없다. 이 당시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는 말년의 주류 의사들의 처방에 따라 콜레스테롤 저하제, 다이어트, 비만 치료제 등 많은 약을 복용하며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고 지방을 없애는 데 성공했지만, 그는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1989년 매사추세츠주 프레밍엄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의 심장마비 사망률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들과 동일했다.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낮은 사람은 인체 내에서 호르몬 합성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우울증 등 다른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2001년 하버드 대학교의 프랭크 B. 휴와 그의 동료들이 수행한 공동 연구에 의하면 콜레스테롤 함량이 특히 높은 계란을 더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콜레스테롤을 피하기 위한 저지방 운동은 과학적 증거에 거의 기반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로써 대중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콜레스테롤의 허구를 지적한다. 노르웨이의 연구에 의하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여성이 낮은 여성에 비해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발병률이 적고 수명도 더 길다는 것이 밝혀졌다. 연구진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어서 수치를 낮추기 위해 스타틴 계열의 약을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로 제약회사와 주류 의사들이 처방하는 어떠한 약도 복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2003년 미국 심장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약을 처방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었어도 오히려 동맥의 혈전은 증가했다고 한다. 결국 주류 의사들의 박수로 확대되던 콜레스테롤 가설은 심장 질환의 원인이 혈관에 조금씩 쌓여가는 혈전에 의한 것이며 혈전을 형성하는 것은 콜레스테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막을 내리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심장마비는 염증성 동맥 질환이지 콜레스테롤 문제는 아니며 게다가 전체 콜레스테롤 수치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합성화학 물질에 의해 산화된 또는 변형된 LDL 수치가 문제였다. 사실 우유와 같은 가공식품에는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간을 망가뜨린다. 콜레스테롤 억제제인 스타틴 계열의 약물들에 대해 많은 연구가 시행됐지만 약물 복용자와 복용하지 않은 환자들 사이에는 심장 발작과 관련한 5년 생존율에서 1에서 3.6% 감소한 반면 약물 복용자는 약물에 따른 부작용으로 각종 질병이 발병해 사망률은 더 높았다. 미 공군과 텍사스주가 공동으로 진행한 관상동맥 질환 예방을 위한 한 연구에서도 스타틴 투여 집단에서의 사망률은 비투여 집단에 비해 단지 0.12% 감소했을 뿐이다. 반면 근육 악화, 심부전, 간부전, 폐렴, 췌장염, 다발성 경화증 등의 부작용은 크게 늘어났음이 확인됐다. 스타틴 계열의 약은 전체 콜레스테롤의 80%를 만들어내는 간의 기능을 방해해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는 원리다. 인체 내에서 중요한 장기인 간 기능을 약화시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우매한 생각인가. 이것이 바로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합성 마약으로 증상만을 완화시키려는 현대의학의 실체다. 게다가 스타틴은 미오글라빈이라는 근육 속의 단백질을 분해하기 때문에 근육 속의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어 심각한 근육 마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단백질 분해 물질이 신장을 크게 상하게 할 위험도 있다. 그리고 스타틴은 코엔자임 Q10과 칼슘, 베타카로틴 등 중요한 효소 작용을 억제하기도 하며 간세포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위험한 약이다. 또한 스타틴 같은 콜레스테롤 억제제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면 장에서 분비하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어려워진다. 세로토닌은 폭력 행동을 억제해주는 기능을 하는 뇌 호르몬이다. 따라서 세로토닌의 수치가 낮으면 주류 의사들은 또 항우울증제를 처방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콜레스테롤 억제제를 복용한 환자들은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리고 따라서 그 후유증으로 자살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한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들이 속속 발표되었지만 주류 의사들은 여전히 부정확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고 그들이 임의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두려움을 과장하며
콜레스테롤 억제제를 투여한다. 횡문근 융해증이나 간 부전증 등은 모든 스타틴 약제에 내재된 위험이다. 주류 의사들은 토르세트라피비존, 콜레스테롤 HDL을 91%까지 증가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의미 있는 수준까지 낮춘다는 결과를 발표하며 환호했지만 실험 과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환자들이 속출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때 FDA는 실험을 중단시켰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재실험이 승인되어 현재 이루고 있다. 임상시험에서 나타나지 않는 치명적인 부작용들이 시판 후에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임상시험의 대상자들은 주로 실험의 목표인 해당 질환 이외에는 다른 모든 면에서 건강한 사람들을 배치하고 또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에 실험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반면 대조군은 대부분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한다. 이 같은 문제는 약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임상시험을 규제 완화라는 미명 아래 전적으로 제약회사에 일임하고 승인기관은 서류만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